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18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노린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이 오히려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일성은 14세에 살인을 시작했고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소련과 중공을 끌어들여 6.25 전쟁을 일으켜 1천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 왕조가 적화통일을 위해서 핵폭탄과 ICBM을 개발한 것입니다. 김일성 왕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폭탄과 ICBM으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김일성의 친구였던 카터 대통령이 동두천에 주둔한 미군을 극비리에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이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계속 줄어든다는 첩보를 획득해서 미군 철수를 막았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여러 번 철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 즉 애치슨이 설정한 극동아시아 방어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이 선이 애치슨 라인입니다. 이 애치슨 라인 오른쪽이 미국의 방어 영역이고 왼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애치슨 라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1973년 초 파리 평화조약으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자 2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공산화되어 오늘날의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이 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내겠습니까? 미국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면 분란과 상처를 무릅쓰면서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그 문제에서 철수해버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타계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엘버트 오토 허쉬만의 유명한 저술, 탈출, 목소리 내기, 그리고 충성심, 기업 조직, 그리고 국가의 하락에 대한 반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왕조가 개발한 핵폭탄과 ICBM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시원하게 철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핵폭탄과 ICBM 때문에 철수한 미군이 돌아갈 안전한 미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 조직, 그리고 국가의 성과가 떨어지면 기업의 고객,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국가의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일 탈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성과가 떨어지는 기업, 조직, 그리고 국가의 고객, 구성원, 그리고 국민은 혼란과 상처를 무릅쓰면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람들이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있으면 탈출과 목소리 내기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심도 무조건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충성심도 엄청난 양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충성심은 특정한 한계 안에서 성과의 하락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첫 번째 탈출자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엘버트 허쉬만은 탈출이 미국의 전통에서 매우 특별한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발생과 성장 그 자체가 목소리 내기보다는 탈출을 선호하는 수백만 명의 결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경험의 궁극적인 성격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 미국으로 탈출을 감행한 수많은 사람들은 유럽의 봉건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 내기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혼란과 상처에 대한 깊은 혐오를 가졌습니다. 미국인은 건국 후 뉴욕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 내기보다는 서부로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인은 그들이 속한 기업, 조직, 그리고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목소리 내기보다는 탈출을 선택하는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019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미래에 북한과 맺을 핵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미국의 탈출 전통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김일성 왕조가 만든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핵무기와 ICBM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려고 해도 돌아갈 안전한 본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미국의 철수 전통을 무력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김일성 왕조의 핵무기와 ICBM이 아니라 오로지 미 의회만이 미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일성 왕조가 미군을 쫓아내려고 만든 물건이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종북 좌파가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침으로써 미국 사회에게 한국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 보수 우파가 국내외에서 이러한 책동을 일삼는 종북 좌파를 실력으로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